예, 오늘은 이제 극우 댓글이라는 주제를 갖고 왔는데요. 요즘 기사 밑에 달리는 댓글을 보기가 좀 무섭습니다. 현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 밑에는 기사 내용과 상관없이 이제 전라디언, 좌좀, 종북, 빨갱이 이런 오색 찬란한 멘트들이 붙는데요. 요즘 더 심한 것 같아서 한번 살펴보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댓글에서 정말 이런 좀 안 좋은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특히 특정 지역 폄훼하면서 쓰는 말들, 네. 진보 진영을 겸해하면서 쓰는 말들. 예, 그렇습니다. 극단적인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반진보, 파쇼, 친일, 반여성 이런 것들이 특징입니다. 근데 욕설을 여기다가 옮길 수가 없으니까요. 굳이 이제 이분들이 이런 댓글들을 다는 분들이 저렇게 전두환 대통령을 존경하는 것을 예로 들고 싶은데요. 전 땅크라고 불러요. 존경의 표현이에요. 네, 그게 뭐냐면 이제 광주 민주화운동을 과감하게 탱크로 밀어버렸다는 점을 이제 높이 사는 건데요. 그러면은 현 정권만 지지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렇게 보수 정권 전체를 지지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보수 진영을 지지하는 건 사실 문제가 아니죠, 당연히. 예, 그러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자세를 언론이나 누군가 이렇게 취하기만 하면 맥락과 상관없이 욕을 퍼붓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부분이. 누구나 공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맥락이 없다는 부분을 이제 설명을 예를 들고 싶은데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지갑이라고 날개 돋친 듯이 팔렸던 소산당 지갑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 지갑을 만든 회사 대표의 아들이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이 정부를 편했다는 이유로 예전에 국가보안법으로 고생을 좀 세게 했다고 해요. 예. 그래서 그게 나름대로 이제 근현대사를 꿰뚫는 기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사를 저희가 썼었는데 여기에도 이제 맥락 없이 댓글이 막 달렸어요. 뭐라고요? 예, 전라디안 아까 말했듯이 전라디안 좌좀 이런 맥락 없는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그런 댓글들 특징에는 반여성도 있다고 조금 전에 그러셨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도 여잔데 또 이것도 욕하는 겁니까, 그럼? 예, 여성과 관련된 기사 밑에는 이제 여성을 음식에 비유하면서 비하하는 댓글들이 막 달려요. 또 역시 차마 옮길 수가 없는데, 이를테면 한국 여성들 욕하면서 이제 김치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반여성적인 특징은 이렇게 반여성을 좀 더 확대해서 반소수자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은데요. 그럼 뭐 거기 안에는 장애인들도 들어갈 그렇죠. 테고 사회 약자라고 불리는 소수들. 그렇습니다. 다문화 가족, 장애인, 동성애자들 이런 분들이 다 이제 같은 맥락으로 묶여서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어요. 이런 댓글을 다는 사람들, 건전한 보수는 아닌데 네. 이런 사람들이 주로 활동하는 사이트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그 사이트를 통해서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건가요? 예, 그런 사이트 되게 유명한데 워낙에 이제 많이 다뤄졌어요. 일간 베스트 줄여서 일베라고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워낙에 이런 일간 베스트에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냐. 특정 기사들 밑에서 특정 기사들 그리고 여기에 특정한 성격의 댓글을 다니까 아마 어딘가 배우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베 게시판에서는 친목 도모 행위가 금지돼 있어요. 그래요? 만약 여기서 이렇게 채팅창 열어서 뭔가 이렇게 시도하면 이게 욕만 쏟아져요. 그러니까 조직화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발적인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발적인 움직임이 갑자기 최근 들어서 이렇게 확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선을 전후해서 그런 폭력적 댓글이 많아지고 그랬는데요. 사이트 순위 매기는 데서 보니까 대선을 전후해서 일간 베스트 순위가 확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설명하자면 이제 익명성과 집단 극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실제로 대면한 상황에서 한국 여자들은 김치녀야. 외국인 노동자는 한국에서 몰아내야 돼. 너 전라디언이냐? 홍어 냄새 난다. 뭐 이런 말을 직접 못 하잖아요. 큰일 날 일이죠. 말하는 사람 보셨어요? 전 본 적 없거든요. 없습니다. 그렇게 몰상식한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일반 상식이 이런 표현들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를 이렇게 사람들이 알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댓글을 달 때는 익명성이 보장돼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익명성을 설명할 수 있고, 마저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익명성에 기대서 저로 예를 들면 내가 그런 글을 썼어요. 제가 한국 여자들은 김치녀야 이렇게 썼는데 저랑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예. 나처럼 뭐 장애인은 열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발견하고 무리를 짓기 시작하는 게 이제 집단 현상입니다. 그리고 끼리끼리 모여 있으면 자기 생각에 대한 확신이 커지고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극단으로 흐르게 되는데 이제 이게 집단 극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대선 때는 워낙 이슈가 크다 보니까 의견 나눌 기회도 많아지고 거기서 자기와 같은 생각하는 사람을 발견하고 그렇죠. 내가 사회 오프라인에서는 굉장히 소수였는데 그렇죠. 온라인에 오니까 나랑 비슷한 사람 많네. 발견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발견하면서 그게 집단 혐오증, 어떤 전체주의 파쇼 이렇게까지 흐르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이런 그런 생각, 문제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왜 생겨나냐, 이런 또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런 건 좀 역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사적 경험으로. 이제 경제 수준이 낮고 이제 정치가 현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극우, 파쇼 이런 게 유행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당장 내 상황이 비참할 수 있죠. 일은 안 구해지고 그러니까 돈도 없고 당당하지 못하니까 연애도 못하고 그럴 때 이제 자신에게 문제를 찾거나 아니면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부터 개혁하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쉬운 방법은 문제의 원인을 이제 나보다 더 약한 타자한테 찾고 희생자를 만들어서 분을 푸는 거죠. 희생자를 만들어서 분을 푼다. 다 너 때문이야 이렇게. 아. 이게 사실 1차 대전 이후에 독일이 패전국으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예. 그때 이게 다 유태인들 때문이라고 했었어요. 아시죠? 그래서 유태인 학살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이 있는데 이때 우경화가 심해졌죠. 그때 네. 희생자 만들고 사회 약자들에 대한 집단 공격 같은 네. 것. 그래요. 전체주의, 파쇼 지금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런 무리들을 그렇게까지 비교하는 게 좀 과하다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런데 이제 일간 베스트 회원들의 반다문화주의, 호남에 대한 혐오 이런 거는 사실 나치 독일 시절 유대인과 집시에 대해 다 가졌던 독일인들의 태도와 상당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하는 부분은 다문화주의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지고 범죄율이 높아진다. 외국인들 때문에 범죄가 생긴다. 이런 주장이 일베 내부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거든요.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거 희망을 가져야 되는 건가요? 해결책이 있습니까? 예, 사실 이제 현실에 불만이 많은데 힘센 권력이 이런 현실을 다 쓸어주길 바라는 것. 이런 게 사실 전체주의고 거기에 이렇게 동조하기 쉬운 어떤 동력이 될 텐데요. 예. 이런 현실 문제를 이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잘 해결해서 현실 문제를 해소하면 사실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거를 되게 일부 세력의 변태적 취향이라고 보기보다는 현실에 근거한 어떤 사회적 현상이다라고 보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죠. 그렇군요. 예, 윤진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자수첩이었습니다.